아이들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부터 대일고랑 영일고 아이들 대상 그리고 수능 고등까지 이제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 한 번도 2018년부터 23년 지금까지 1등급을 안 배출해 본 적이 없는 네, 잠깐 자랑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고 고3까지 이제 제가 쭉 이어 나가가지고 아이들 의대랑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졸업생들이 간혹 찾아와가지고 네, 이렇게 저에게 연락도 하고 있고 네, 요즘은 또 이제 군대에도 가도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연락 오고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학생들 관리할 때 이제 조교를 쓸 때도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조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보람으로 이제 강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 때 이제 영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신하고 수능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은 아시다시피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그다음에 80점 이상은 2등급이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중학교 때도 이제 90점 이상이면 A, 네, 그래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됐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4%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래서 영일, 대일만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일고 같은 경우는 전교 13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리고 영일고는 전교 1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10명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신의 등급을 1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는 와중에서 가장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 재작년부터인가 제가 중학교는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비고 학생들을 받을 때마다 이제 잘한다고 A를 계속 맞아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영어에 이제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쪽 목동 지역에서도 중간기말을 다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내신이 가장 가늠이 되는 게 서술형이에요. 네, 그래서 대일고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40점이 서술형입니다. 근데 서술형이 6문제밖에 없거든요. 하나라도 틀리면 6, 7점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1등급 커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대일고 같은 경우는 99나 100, 영일고도 거의 100 아니면 99. 그렇게 1등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 10등까지, 13등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이게 맞기가 쉽지 않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와서 봤는데 선생님 아이 좀 영어 좀 잘해요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도 이제 와서 이제 보면은 서술형에서 많이 나가는 안 써봐가지고 글을 안 써봐가지고 계속 이제 공인 시험이라든가 뭐 탭스라든가 토플도 막 하고 우리 애는 토플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어느 학원에서 대형 학원에서 배웠는데 영어 당연히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 네, 아주 조금만 미세한 차이라도 등급이 금방 2, 3등급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빠르게 이제 고등 과정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지금 고3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월달 학교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예비고 학생들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애들이 3월달에 가면은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중학교 수준인 거죠. 다 객관식이고 그러면은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리고 애들 나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생활 잘 시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여지없이 자기 등급이 모의고사랑 내신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내신 좀 아닌 것 같아. 나 정식 타이틀 할래. 들어보셨죠? 정식 타이틀. 네.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바뀌어도 작년에 이제 1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7%였고요. 그 재작년에 불수능 때는 6%였어요. 결국 10%를 넘지가 않아요. 1등급 90점 이상이. 다른 과목도 더 심하겠지만 영어도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1학년 때 내신 모의고사가 월등히 좋았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3학년 때까지 올 어라운드로 1등급을 모든 과목을 맞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시가 많이 확대됐다고 해도 아이들이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넓은 문은 바로 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챙겨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강조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합산이 되고 이제 계속 이제 퍼센테이지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내신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논술만 돼도 논술만 봐도 거의 애들이 쓴 게 비슷비슷해요. 푸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가늠을 짓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내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2, 3등급인데 어떤 애는 5등급이에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우리는 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면 어떤 걸 볼까요? 바로 내신 점수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절대 놓으면 안 되고 범위가 중학교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세네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뭐겠어요? 바로 문법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쓰기, 영작입니다. 그걸 미리 준비해 놓냐 안 해 놓냐가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범위가 굉장히 많고 보통 이제 대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대일고 같은 경우는 보통 지문이 한 1학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50, 60 지문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영일고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제 중학교식으로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면은 물론 달달달 외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질려버려요. 아 내신은 진짜 안 돼. 암기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힘들다 그러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신 때만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미리 좀 글을 보는 구조를 알아야 되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3월에 인접해가지고 중간고사 때 오면은 저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좋은 점수를 이제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미리 이제 글을 보는 구조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두면은 훨씬 더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 기본기어 독해 이해도 그 다음에 어휘력. 네, 어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학교 때 많이 안 외웠어요. 보면은 갈수록 이제 좀 수준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또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항상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대일고, 영일고 아이들은 그러면 1등급이 99, 100이니까 2, 3등급은 몇 점일 것 같으세요? 2등급까지는 90점 초반인데 3등급의 레인지가 한 70점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굉장히 치열한데 중위권은 굉장히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보시면은 이제 뭐 강서고 제외하고는 강서고도 이제 잘하는 아이들만 좀 데리고 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일 영일 같은 데 보면은 애들이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막 썩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근데 애들이 다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안 하고 이제 학원 가서 진짜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작점이 이제 예비고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얘네한테 이제 학원을 보내실 때도 전문 학원을 보내셔야지 막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반으로 가서는 이제 좋은 점수를 내기가 좀 힘들다. 왜냐면 대일고는 대일고 나름의 특성이 있고 영일고 특성이 있고 강서고 특성이 있고 양천고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전문 학원으로 보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하셨나 그리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뭐 전문이라고 할 정도면은 보통은 5년 정도는 내가 이 지역에서 아이들의 이제 1등급을 배출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걸 좀 따지시고 보셔야지 그냥 이제 학원 네임만 보고 가시고 가시면은 좀 힘들다. 그리고 이 내신 자체가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방학 때 빨리 준비를 해놔야지 아이들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상대평가라는 거, 서술형의 비중이 높다는 거, 수능도 이제 국어랑 마찬가지로 비문학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를 다 아는데 해석도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 이제 과학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갖다가 미리 이제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분명히 이제 학년이 거듭할수록 이제 영어도 절대평가지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서술형 준비를 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분명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면이 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영어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1등급 비율이 좀 쉬웠을 때는 12%까지 올라갔지만 작년에 7%였고 그 재작년에 6%였습니다. 그래서 수능 경향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법, 영작, 어휘를 갖다가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술형도 잘 써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그 중학교 때는 이제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막 이렇게 범위를 정해줘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글 내에서 아이들이 어법의 오류를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쉽지가 않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능도 어휘랑 정확한 독해 여러 가지 구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고 학생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 필수 어휘 2,000개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2,000개. 딱 애가 어휘책을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좀 많으면은 이제 좀 알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문법을 어법으로 전환합니다. 중학교 때는 문법을 범위를 정해줬지만 고등학교 때는 글 전체 내에서 모든 범위가 다 시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구문을 영작으로 자기가 쓰는 거예요. 네,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객관식만 나왔기 때문에 눈으로 하는 공부를 했지만 고등학교 때 좀 쓰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닥치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좀 주도 면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동권 안에 있는 이제 주요한 애들 이제 그 기출을 다 풀려보고 영작 다 써보고 그랬을 때 거침없이 써가는 아이들이 주로 1등급을 차지하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틀리고 그렇게 되면 부분 점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대외고 말씀드렸을 때 6점 나가버리면 벌써 94점이잖아요. 그러면은 1등급이 안 나와요. 한 문장만 틀려도. 그래서 아이들 가장 많이 하는 거 실수. 나 실수했어. 이렇게 되면은 실수가 바로 실력이라고 이게 그 미세한 차이를 조정을 잘 하는 친구들이 이제 좋은 등급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맞춤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남자 선생님이고 남학생들만 이제 하지만 정말 누구보다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시험 통과 못한 친구들은 주말에 나와가지고 모두 할 수 있고, 근데 좀 영리한 친구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다 끝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관리 확실하게 합니다. 문법,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단어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보시면은 이제 커트라인을 정해서 아이들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80%가 커트라인이다 그러면은 애들 그냥 통과시켜서 보내면은 나머지 20%는 어떡해요? 그것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저는 철저하게 틀린 거 고치는 거 다 말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조금 이제 영리하기 때문에 약간 그 좀 컨닝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맞은 것도 제가 계속 확인해서 물어보거든요. 그 반복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이들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어 외우면 외울수록 까먹는다. 네, 그건 진짜 까먹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두세 번 반복, 심하면 5번, 6번 반복을 해줘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방학 때 얼마나 인텐시브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결정이 된다. 제가 원래는 수능 끝나고는 2월달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데 평일반은 이제 1월달에 개강이 되고요. 이제 지금은 아이들 고등학교 1, 2학년들 지금 1, 2학년 아이들이 평일날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말반부터 이제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고등학교 결정은 안 됐지만 이제 좀 목동권에서 이제 상위권 우리 아이들 좀 노려봐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주말 좀 모셔가지고 주말에 이제 시간 내가지고 관리 꼼꼼하게 하는 전문 학원에서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은 좀 더 확실하게 관리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주시고, 그 다음에
꼭 저하게 오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확연한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